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건 온라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 보도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놓고 동맹국 고위관리와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정례 브리핑은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과 이에 따른 외국 정부 관계자 도청과 감청 정황 보도에 집중됐습니다.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특히 한국 외교안보 담당자 감청이 사실이라면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면서 이번 사안을 놓고 고위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would start with by saying is that our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But broadly, as I told Kylie, U.S. officials are engaging with high level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over this to reassure them as it relates to our commitment to safeguard intelligence and sensitive documents, as well as ensuring our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partnerships that we have with these countries.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이번 논란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Again, we have a very deep relationship and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 know that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and the First Lady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partners over the course of the state visit. 백악관은 이번 정보기관의 기밀 유출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American people need to know and deserve to know that we're taking this very, very serious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n this. He will stay briefed on this.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looking into this. They are leading an interagency effort here to review whatever national security implications might come out of all this. 커비 조정관은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 중 한 가지는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든 미국인이 이해했으면 한다며 이는 정보뿐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 의혹 기밀 문건의 진위와 관련해 일부가 조작됐다는 것을 안다면서 일부 사례의 경우 온라인상에 올라온 정보는 우리의 원래 자료에서 변경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8일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 유포된 미국 정보당국의 기밀 문건을 분석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감청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10일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정황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사안이라면서도 이달 하순 정상회담과 동맹관계 강화에는 큰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NSC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10일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이번 사안은 유감이라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미한 간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존스턴 석좌는 그러나 동맹국들이 서로를 감시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지정학적으로 널리 이해되는 부분이라면서 두 나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앤드류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도 미국이 동맹과 적국 모두에게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심각한 외교적 단절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고 미한 정상회담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을 보면 양측 모두 이 사건이 확대되거나 동맹 관계를 손상시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토론에서 미국과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무기 수출 위반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러시아가 군사작전을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얻기 위해 불량 정권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은 지난해 11월 러시아가 지원하는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인도했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추가 군수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무기의 러시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을 부채질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앨리스 제이콥스 유엔 주재 영국 정치 정책 부대사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 전쟁을 일으키기로 한 러시아의 결정은 안보리의 기본 원칙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러시아는 무기 조달을 위해 이란과 북한 같은 나라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피해 탈출한 난민들의 해외 망명 과정에서 자신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약 4년 전 중국을 탈출해 한국과 태국을 거쳐 최근 미국에 정착했는데 이들에 대한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태국과 한국 정부에 관여해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지난 7일 부활절에 앞서 VOA에 보낸 성명입니다. 60여 명의 중국 메이플라워 교회 신자들이 중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수년간의 여정 끝에 미국에 정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스미스 의원은 그러면서 박해받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미국에 도착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참으로 좋은 성금요일이고 완벽한 부활절 선물이라면서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됐다면 감옥에 갇혀 극심한 박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이들이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에 머물던 당시 추방을 막기 위해 자신이 한국 정부와 관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실에 따르면 메이플라워 교회 신자들은 2019년 중국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갔지만 한국에서 망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 제주도에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 관리들 그리고 종교자유 옹호자들과 관여했다는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또 신도들이 태국에서 구금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들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태국 정부 관리들과도 관여했다고 스미스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 겸 중국에 대한 의회 행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의 난민 정책을 점검하는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미스 의원은 북한은 물론 중국 정부의 압박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명을 통해 한국은 북한은 물론 중국 등지에서 탈출한 난민들에게 합법적인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데 양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진정한 소프트 파워와 리더십은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단순히 앞서는 것 이상을 수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데 대해 유엔의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10일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이 북한 인권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관련 보고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건에 대응하고 북한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두 우방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국방협력에 강력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필립 벤투라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한국과 사우디 양국이 최근 무기 거래 등 방산 분야를 포함한 국방 협력을 추진할 뜻을 밝힌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수십 년 동안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단역할을 해온
동맹을 유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한 양국은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갖추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제공자가 되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되는 데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거의 80년간 강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사우디를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런 역사를 감안할 때 현재까지 미국 국방부는 우리의 두 우방국인 한국과 사우디 간 협력을 환영하며 장려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지난 4일 SNS 사회 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에 다연장 로켓 천무를 배치한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으며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